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 방구석 1열을 책임지는 젤리쌤이에요. 벌써 국어 4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이번 주 국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자료 만드는 데 힘을 좀 썼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만 믿고 들어와. 자, 오늘도 국어 교과서, 연필, 지우개, 공책 모두 준비되었나요? 오늘은 선생님과 교과서 46쪽에서 51쪽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내용이니 힘들면 중간에 영상을 멈추고 스트레칭도 쭉쭉 하고 창밖도 한번 내다보고 하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젤리쌤 믿고 잘 따라와 줄 수 있죠? 그럼 오늘도 즐거운 국어 수업을 하러 떠나봅시다. 출발! 자, 여러분 함께 46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물건을 아니면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는지 잠깐 눈을 감고 과거로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반에 있던 어떤 한 친구는 딱지를 엄청 많이 모았었는데 그 딱지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돼서 아깝고 속이 상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던 친구도 기억이 선생님이 나네요. 그리고 선생님은 어릴 때 이런 기린 인형을 굉장히 애착 인형처럼 아끼고 사랑했었는데 어느 날 이 기린이 없어진 거예요. 울며 불며 여기저기 찾았는데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이걸 어디서 찾았느냐? 침대 밑에서 찾았답니다. 침대 옆으로 쏙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휴 하고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철렁하기도 하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죠? 만약에 없다면 그 친구는 정말 자기 물건을 소중히 아끼고 잘 챙기는 사람이네요. 대단합니다. 그럼 오늘 선생님이 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경험을 물어보았을까요? 맞아요. 오늘은 아까 처음에도 봤겠지만 일어난 일, 바로 어떤 이야기를 읽고 그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글을 한 편 읽고 그 글에서 일어난 일을 알아보고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과 내 생각이나 느낌까지 한번 나누어 볼 거예요. 국어책 46쪽에 있는 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딱 2글자인데 의심이라는 제목이네요. 여러분은 이 의심이라는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나요? 누구를 의심한 글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인물이 의심당하는 내용일 것 같기도 하다. 여러분의 추측이 모두 참 좋은 추측이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누구에게 의심당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끼리 그러면 안 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정보가 없이 이렇게 누군가를 의심해서 싸우게 되거나 마음이 막 상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걸 생각해 보라고 했냐면 여러분 글을 읽을 때 그 글의 주제와 관련된 내 경험을 미리 떠올려 보면 그 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이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공감을 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잠깐 글을 읽기 전에 영상을 멈추고 내가 의심받은 적이 있었나? 그때 내 기분 어땠지? 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심.
현덕. 어쩌다가 노마는 유리구슬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이쁘게 생긴 파란 구슬인데요. 어디서 어떻게 하다 잃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토끼처럼 깡충깡충 튀고 놀다가 흘렸나 하고 우물둔덕에도 가보았습니다. 거기도 없습니다. 영희하고 나뭇잎을 줍다가 흘렸나 하고 집 뒤 버드나무 밑에도 가보았습니다. 거기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연기처럼 아주 없어진 듯이 구슬은 간데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리구슬은 연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아주 없어질 리는 없는데요.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없을 때는 아마도 누가 집어서 제 것처럼 가졌나 봅니다. 그러다가 노마는 담 모퉁이에서 기동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노마는 기동이 아래 위를 보다가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마가 나오고 인물, 영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기동이가 나오네요. 노마는 영이랑 같이 막 구슬을 잃어버려 찾고 있는데 기동이를 만난 거예요. 아무리 찾아서 없는데.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얘들아? 이미 노마는 아마 누가 집어서 제 것처럼 가졌다고 스스로 딱 의심을 품었어. 아, 내 거는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누가 분명 가져간 거야. 그때 딱 기동이를 만난 거지. 그랬더니 노마는 어떻게 했어? 기동이를 아래 위로 봤다고 했는데 아마 훑어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쭉 찢어가지고 아래 위로 보다가 물었어요. 너 내 구슬 봤니? 무슨 구슬 말이야? 파란 구슬 말이야. 난 못 봤다. 그러나 노마는 그 말을 정말로 듣지 않나 봅니다. 여전히 기동이 조끼 주머니를 보고 두 손을 보고 합니다. 그러다가 노마는 입을 열어 또 물었습니다. 너 구슬 가진 것 좀 보자. 그건 봐 못해. 보면 어때? 봐 못해. 하고 기동이는 조끼 주머니를 손으로 가립니다. 정말 기동이가 그 구슬을 얻어 제 것처럼 가졌나 봅니다. 아니면 선선하게 보이지 못할 게 뭡니까? 여기 선선하게는 당당하게 이런 뜻이에요. 당당하게 기동이가 보이지 않네.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조금 노마가 의심할 만한 행동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마는 더욱 의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구슬 네가 집었지? 언제 네 구슬을 내가 집었어? 그럼 보여주지 못할 게 뭐야? 그제는 기동이도 하는 수 없나 봅니다. 자, 하고 조끼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내 보입니다. 하나를 꺼냅니다. 둘을 꺼냅니다. 셋, 다섯도 넘습니다. 모두 똑같은 모양, 똑같은 빛깔입니다. 노마가 잃어버린 모두 똑같은 그런 파란 유리구슬입니다. 어쩌면 그 중에 노마가 잃어버린 구슬이 섞여 있을성 싶습니다. 그래서 노마는 너 이 구슬 다 어디서 났니? 자, 여러분, 기동이가 하는 수 없이 구슬을 보여줬는데도 노마는 자기랑 똑같은 구슬인 것 같아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네요. 여기 봐도 조끼 주머니 보고 두 손 보고 하고 그다음 또 너 이 구슬 다 어디서 났니? 결국 직접적으로 물어보네요. 어디서 나긴 어디서 나. 5개는 가게에서 사고 1개는 영희가 준 건데 뭐. 거짓부랑. 영희가 널 구슬을 왜 줘? 그럼 영희한테 가서 물어봐. 그래서 노마와 기동이는 영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담 모퉁이를 돌아서 골목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그만 도랑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랑물 속에 무엇이 햇빛에 번쩍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리구슬 같습니다. 정말 유리구슬입니다. 바로 노마가 잃어버린 그 구슬입니다. 내 구슬 여기다 두고 왜 남 보고 집었다고 그러는 거야? 하고 기동이가 바로 을러매는데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 노마는 얼굴이 벌개지고 말았습니다. 노마의 의심이 진짜였나요?
아니었죠. 이건 정말 의심이었죠. 기동이가 되게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을럼에다는 이렇게 말이나 몸짓을 세게 해서 이씨 이렇게 하면서 겁주는 걸 얘기했어. 기동이도 열이 받겠죠. 자기를 의심하니까. 그래서 바로 왜 남 보고 집었다고 그래 하는데 노마는 할 말이 없고 얼굴만 벌개졌대요. 벌개지다는 빨개지다죠. 여러분 언제 얼굴이 좀 발그레져요? 맞아요. 이렇게 당황하거나 부끄럽거나 이럴 때 얼굴이 벌개지죠. 그래서 노마는 얼굴이 벌개졌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1인 2역 하면서 읽어줬는데 어때? 좀 재밌었나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의심을 함께 읽었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먼저 여러분은 영상을 잠시 멈춘 뒤에 49쪽 3번 의심에 대한 문제 3문항을 한번 풀어보고 직접 써보고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영상 스탑!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이야기에는 항상 인물이 나오죠. 어떤 인물들이 있었나요? 맞아요. 일단 주인공 노마, 그리고 노마와 같이 구슬을 찾아주던 영희, 그리고 의심을 받았던 기동이, 이렇게 3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마에게 어떤 일이 생겼나요? 맞아요. 노마가 유리구슬 1개를 잃어버렸죠. 그러면서 의심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 49쪽 문제 1번 노마는 구슬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 구슬을 잃어버리고 나서 누구랑 영희랑? 그렇죠. 구슬을 찾으러 사방팔방 돌아다녔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노마는 기동이를 만나 무슨 말을 했나요? 이건 그냥 말로 대답을 해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내 파란 구슬 못 봤어?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 이야기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죠. 47쪽에 보면 정답이 딱 나와 있어요. 노마가 기동이에게 딱 한 말은 너 내 구슬 봤니? 파란 구슬 못 봤어? 하고 물어봤죠. 여기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교과서의 2번째 문제였죠. 노마가 기동이에게 가지고 있는 구슬을 보여달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기동이한테 구슬 보여달라고 했을까? 우리 이야기 제목에도 정답이 있죠. 맞아요. 기동이를 의심했기 때문이죠. 의심했다고 써도 되고요. 기동이의 말을 믿지 않았다. 바로 믿지 않고 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하죠. 바로 의심을 했기 때문에 직접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3번째 문제. 책의 교과서의 3번째 문제. 노마가 잃어버린 구슬이 결국은 어디에 있었나요? 맞아요. 거기 보면 마지막 48쪽에 보면 딱 사파도 그림도 그려져 있죠. 바로 도랑물 속에 있었습니다. 도랑물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이렇게 땅 위에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리면 보세요. 이렇게 땅이 막 새싹이 나 있고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여기 쑥 빠져 있는 밑에 좀 깊어 있는 물에 여기 이렇게 고여 있는 물들을 도랑물이라고 해요. 도랑을 이런 것들을 도랑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길로 쭉 길게 나 있는 곳. 그 도랑물 속에 있었어요. 근데 굴러갔었나 봐요. 그죠? 그럼 이건 교과서에 없지만 마지막 질문이에요. 노마는 구슬을 딱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얼른 48쪽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맞아요. 기동이에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벌개지고 말았다고 나와 있죠. 아주 부끄러웠나 봐요. 그죠? 내가 친구를 의심했다는 미안함 등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내용을 아주 잘 파악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49쪽의 네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의심을 다시 읽고,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읽는 거예요. 영상을 멈추고 다시 읽고 일어난 일에 대한 노마의 마음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냐? 여기 보면 일어난 일은 교과서에 쭉 제시되어 있어요. 이건 첫 번째 예시로 나와 있는 거죠. 일어난 일은 노마는 잃어버린 구슬을 찾아다녔다. 이때 노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니고 일단은 노마의 이 인물에게 대입이 되어서 내가 이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한번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녔을 때 노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이 뭔가 잃어버렸을 때 찾아다닐 때 내 마음. 그렇지. 구슬을 다시 가지고 싶고 속상하고 조급하고 급하고 그치?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읽고 여러분이 세 가지 일어난 일에 대한 세 가지 나머지 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정리한 다음 영상을 킨 거 맞죠? 젤리쌤은 여러분을 무한 신뢰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노마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어난 일은 노마는 기동이에게 자신의 구슬을 가지고 있는지 캐물었다. 의심이 들어서 너 내 구슬 못 봤냐? 이렇게 물었죠. 이때 노마의 마음. 이걸 내가 친구한테 물을 때 노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맞아요. 기동이를 일단 의심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기동이가 왜냐면 기동이가 일단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정해놨으니까 노마는 기동이가 빨리 바로 구슬을 그래 내가 모르고 네가 가져왔어 이렇게 내놓기를 바라는 마음 내 걸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은 노마는 기동이와 함께 영희를 찾아 나섰어요. 왜 영희를 찾았지? 다시 읽은 사람은 알 거야. 왜냐하면 기동이가 하나는 영희가 줬다고 얘기했어요. 구슬을. 그래서 노마가 그럼 영희한테 가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노마의 마음 뭘까요? 영희를 딱 만났을 때 어떤 걸 기대했을까? 그래요. 일단 영희가 구슬을 주었는지 빨리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고 기동이의 말이 제발 틀려라. 저 기동이 구슬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내 거여라. 이런 기동이가 거짓말했으면 좋겠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노마가 도랑물 속에서 결국 내 구슬을 찾았어요. 자신의 구슬을. 그때 노마의 마음. 내 구슬이 여기 있었네? 나는 영희한테 가서 막 기동이가 범인이라는 것을 딱 밝히려고 하는데 내게 도랑물 속에 있었어. 그때 노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맞아요. 일단 구슬을 찾아서 마음이 너무 기쁘겠죠. 내 구슬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파란 구슬 소중한 구슬.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동이한테 큰일 났다 이제. 나 어떡해. 내 친구 어떡해. 기동이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글을 잘 다시 읽었으니까 요 정도 인물의 마음은 파악을 했겠죠?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50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교과서 50쪽에는 이제 자신이 기동이라면 그리고 자신이 노마라면 어떻게 말했을지 말하는 활동입니다. 이야기를 이해하기 좋은 것만큼 그 인물이 되어보는 것만큼 이야기를 이해하기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기동이와 노마가 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이번엔 기동이가 돼보는 걸 의심받는 사람. 노마가 너 구슬 가진 것 좀 보자. 이렇게 했어. 근데 나 기동이야. 그럼 내가 기동이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예시로 보여주면 여기 봐. 비슷하게 보여도 이 가운데에서 네 것은 없어. 이렇게 기동이는 얘기했어. 되게 착하게. 선생님이 학교에 있으면 친구가 노마처럼 조금 의심해서 친구한테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나 아니거든 하고 주먹이 먼저 나가거나 뭐래 이렇게 하고 말이
세게 나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동이는 진짜 마음씨가 착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마가 그래도 이렇게 딱 의심하듯이 딱 물어봤는데 바로 그래도 설명을 일단 해주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뭐라고 말했을지, 한번 내가 학교였다면 친구에게 뭐라고 했을지 돌이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번 두 번째, 내가 노마라면 마지막에 이제 발견을 했어. 기동이가 이제 좀 세졌죠. 그러면서 내 굿을 여기다 두고 왜 남 보고 집었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을럼했어요. 쏘아붙였죠. 내가 만약에 노마라면, 그 뒤에 일단 노마의 대사는 없었어요. 우리 글에는. 내가 노마라면 기동이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선생님 같으면 일단 너무 민망해서 진짜 미안해. 나 진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미안해. 이렇게 막 사과를 엄청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예시의 친구는 의심해서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을지. 어떤 친구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내가 없어졌으니까 의심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분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친구 사이에 이제 신뢰도 깨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그리고 소중한 기동이 친구를 잃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친구들에게 실수를 했으면,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했으면 여러분도 자신 있게 친구에게 사과를 할 수 있는 자신감, 그런 마음을 지닌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젤리쌤 국어 수업을 듣는 여러분은 전부 이런 용기를 가진 친구들일 거예요. 사과를 하는 용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50쪽의 두 번째 문제. 이번에 노마 기동이의 행동을 보고 내 생각을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노마는 이런 행동을 했어요. 기동이가 못 봤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기동이의 조끼 주머니를 보고 두 손을 보고 한다. 이건 뭘까요? 여전히 기동이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 노마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노마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 써보세요. 노마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노마를 보고 이해도 되지만 기동이의 말을 믿지 않고 막 여기 훑어보는 걸 보고 친구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 친구를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시로 보여주면 구슬을 잃어버린 마음은 이해하지만, 맞아요, 이해는 하지만 자꾸 친구를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당연히 다른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같은 일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궁금하다면 우리 같은 반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노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기동이의 행동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동이가 자 하고 조끼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내 보였어요. 여러분은 이 기동이의 행동에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한번 영상을 잠깐 멈추고 간단히 자신의 생각을 써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 생각이 틀리건 맞건 어떤 일에 대해서 직접 생각을 해보는 게 정말 여러분의 사고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자, 잠깐 멈췄다가 다시 킨 거 맞죠? 기동이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기동이는 의심을 받아서 기분이 나빴겠지만 노마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노마가 정말 찾아다니면서 힘들구나 라는 기분을 이해하고 내 기분을 보여주면서 정확히 이게 어디서 났는지 설명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기동이라면 일단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친구한테 의심받아서 굉장히 속상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기동이의 그때 마음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등등 여러 가지 등등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꼭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51쪽 마지막 쪽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4학년 힘내라. 조금만 힘내세요. 자,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한 일을 두고 이제 세진이라는 친구와 우정이라는 친구가 자신의 의견을 냈어요.
그 의심한 이를 딱 두고. 근데 둘이 생각이 달라요. 그죠? 그러면 각각 친구의 의견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까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선생님, 의견이 뭐예요? 그리고 까닭은 뭐예요? 3학년 때 배운 것 같기도 한데 가물가물해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의견과 까닭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의견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동영상을 보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굉장히 좋아요. 저는 6점 드리겠습니다. 왜요? 그냥 7점 너무 많은 것 같고 5점 좀 좋은 것 같아서요. 야, 이거 유행 되겠는데요? 자, 아주 짧은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무한도전이 이제 하지 않지만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준하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6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었죠. 왜요? 왜냐면 자신의 의견을 낼 때는 반드시 이유인 까닭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정준하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뭐 7점은 아닌 것 같고 5점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죠. 왜 웃었을까요? 맞아요. 아, 뭐야. 이런 게 깔려있는 거야. 뭐야. 의견 냈으면 당연히 까닭이 있어야지. 까닭이 내야 뒷받침이 되지. 바로 이게 우리 3학년 때 배운 뒷받침 문장과 비슷한 거예요. 자신의 의견이 뭐 중심 문장이라면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까닭이랍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은 의견이 됐을까요? 자, 저는 6점 드리겠습니다. 왜요? 저랑 저 친구가 생각이 잘 통하는 것 같아서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했다면 뭐 까닭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막 뭐야 이렇게 웃지 않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의견과 까닭은 짝꿍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낼 때는 항상 까닭을 함께 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면 의견은 어떤 일이나 대상은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 물건이든 등등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은 의견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까닭이 중요해요. 그래서 네가 다른 이유가 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이나 근거를 들어야 한답니다. 물론 까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신빙성 있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까닭이라면 더욱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럼 돌아와서 우리 세진이와 우정이는 의견과 까닭을 잘 함께 이야기했어요. 지금부터 색깔펜을 들고 의견에는 밑줄을 그어보고 까닭에는 괄호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세진이의 의견과 까닭 들어볼게요. 준비, 밑줄 그을 준비. 노마가 친구를 의심한 것은 잘못입니다. 기동이 주머니에 구슬이 있지만 그 구슬이 노마의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세진이의 의견을 찾아봅시다. 맞아요, 여기 있죠. 노마가 친구를 의심한 것은 잘못이다. 노마가 잘못했다. 이게 의견이에요. 그럼 의견만 있으면 안 되죠. 까닭은 선생님이 괄호. 그렇지. 기동이 주머니에 구슬이 있지만 그 구슬이 노마의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진이 친구는 이렇게 냈어요. 자, 이렇게 딱 눈에 잘 보이게 나눴죠? 그럼 밑에 쓸 수 있겠죠, 여러분? 맞아요. 세진이의 의견은 노마가 친구를 의심한 것은 잘못입니다. 이거고 까닭은 바로 밑에 있는 문장이었어요. 이렇게 의견과 까닭을 동시에 제시 잘 했네요. 세진이 친구 잘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우정이 의견과 까닭도 한번 보겠습니다.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하기는 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누구나 속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정이의 의견은 어느 부분일까요? 우정이의 생각.
맞아요. 그 의심한 일에 대해서 우정이는 노마가 의심하기는 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저지른 실수다. 잘못이 아닌 실수다. 이게 바로 의견 부분이었고요. 그거에 대한 까닭은 이렇게 들었어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 잃어버렸을 때에는 누구나 속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까닭을 들었네요. 그럼 여러분도 적을 때 이렇게 밑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선생님처럼 적기가 좀 힘들면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세진이와 우정이의 의견 자체가 달랐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진이는 노마가 잘못했어. 그 다음에 우정이는 아니야, 잘못까지는 아니고 실수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이 세진이와 우정이의 입장에서 어느 친구의 의견에 좀 더 가깝나요? 여러분은 세진이와 우정이의 의견과 아예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당연히 있겠죠. 의심한 일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마지막 7번.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한 일에 대한 세진이, 우정이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의견이 있다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꼭 적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을, 다른 친구들 여기 캐릭터 4명이 나왔어요. 이 4명의 친구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서 내가 쓴 의견과 비슷한지 아니면 반대되는 의견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 먼저 의견 들어볼까? 스탑 해주세요. 스탑?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한 일은 구슬을 정말 아꼈기 때문에 속상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찾고 싶은 마음에 친구도 의심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이 친구도 의견 다음에 왜냐하면 하면서 까닭도 함께 제시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내 의견 보고 의견만 썼는지 아니면 까닭도 썼는지 꼭 확인한 다음에 까닭이 없다면 내가 왜 이런 의견을 냈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 다음 까닭을 꼭 함께 써주세요. 자, 그 다음 친구 볼게요.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한 일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동이가 구슬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동이가 처음부터 안 보여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한 일은 미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영희가 주었다고 한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기동이가 어디서 났는지도 설명을 해줬는데도 의심을 계속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마지막.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한 일은 친구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속이 상해도 친구를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 소중한 친구를 의심하면 안 되죠. 이 친구의 말도 맞아요. 이렇게 4명 다 까닭을 잘 이야기하니까 그럴듯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여기서 노마는 기동이를 의심하면 안 돼요. 왜? 그냥요.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거 배웠어요. 선생님이랑. 바로 의견을 얘기할 때는 모두 같이 얘기해야 된다. 그렇지. 까닭도 함께 이야기해야 된다는 사실이요.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했고 이거는 국어 활동이에요. 국어 활동 24쪽에 보면 수사슴의 뿔과 다리라는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이 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정리를 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선생님이랑 오늘 배운 거예요.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자, 이 땡땡은 땡땡이야. 선생님 힌트 줘서 땡땡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땡땡은 뭘까요? 딩동댕 의견이에요. 의견은 생각이라 그랬고 이것을 아까 알려줬는데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원인이나 근거인 까닭입니다. 의견과 까닭 아까 선생님이 그림으로 정리해줬어요. 자, 2번째.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의견. 의견을 말하려면 일어난 일과 그 까닭을
생각해보고 결과를 생각한 다음 말해보는 거예요. 막 던지는 게 아니고 내 의견이 맞나? 계속 검증을 하라는 말이죠. 자, 마지막. 이야기 속 일어난 일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까닭은 각자 살아온 경험이나 체험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맞아요. 내가 친구를 의심해 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노마가 의심하는 마음이 조금 더 이해가 됐을 것이고, 나는 한 번도 다른 친구를 의심해 본 적 없던 사람은 도대체가 노마가 이해가 안 될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경험을 해봤나 안 해봤나, 이거에 따라서 의견이 많이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친구와 의견이 다르다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경험이나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거, 그걸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따단!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확인 문제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의심해서 노마가 기동이에게 가지고 있는 구슬을 보여달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3, 2, 1. 그렇죠. 기동이가 구슬을 가져갔다는 의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잃어버린 구슬을 도랑물에서 찾았어요. 그때 노마의 마음은 기동이한테 화가 막 나, 아니면 기동이한테 미안해. 정답은? 맞습니다. 기동이한테 미안해서 얼굴이 발그레해졌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의심해서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한 일에 대해서 내 생각, 자신의 생각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세이는 구슬을 잃어버린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무리 속이 상해도 친구를 의심하면 안 돼. 진영이는 친구를 의심하긴 했지만 잃어버린 구슬을 찾았으니 기동이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친구랑 놀고 싶어요? 맞아요. 세이랑 놀고 싶겠지. 진영이처럼 사과 안 해도 돼. 이거는 옳지 않은 생각이죠.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과하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의견과 까닭의 뜻을 생각하며 알맞은 것을 선으로 한번 이어볼게요. 까닭은 뭐였죠? 맞아요. 원인이나 근거였습니다. 원인이나 근거. 의견은요? 어떤 일에 대한 생각. 맞아요. 생각이 의견, 원인이나 근거가 까닭이었습니다. 여러분, 의견과 까닭의 뜻 절대 잊지 말고요. 항상 내 의견을 낼 때는 까닭도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이 의견을 낼 때 반드시 까닭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2시간 수업을 한 영상으로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죠? 여러분, 젤리쌤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더 즐겁게 준비를 해올 테니까 선생님 국어 수업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